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선정 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공론화 전 과정을 진행했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과 광주 시민의 성숙성이 유감없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지역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자동차 산업 지원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자동차 업계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남부권 신산업지대인 영동산업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영동산업단지는 고부가 식품산업을 비롯해 유통과 신소재, 나노융합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영동산업단지가 보은 첨단산업단지와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와 연계해 남부권 발전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영동산업단지 준공은 영동군과 충북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 대형 식품 제조업체를 대거 단속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형 식품 제조업체와 납품 위탁업소 175곳을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22곳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13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한 14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14개 기업과 대전시는 여성 친화적 기업 인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여성 전용 휴게실과 수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임산부 업무 경감제도 운영,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채용 등의 노력을 기울인 기업입니다. 대전시는 여성 친화 기업의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양성평등 교육 강사 파견, 기업 환경 개선,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 환자가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감염 원인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기본 사실 확인을 통해 역학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충남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경영 활성화 방안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음주 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행계획에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 청소년 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절주 권고안을 개발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음주 폐해 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에 가담 공모한 주유업자는 1회 적발될 경우 3년, 2회 적발될 경우 5년간 거래정지 조치를 받으며 카드깡 등의 불법 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또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추진하고 응급실 보안 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응급실 내에 경찰과 연결할 수 있는 폴리스콜을 설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수능이 끝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주류 판매 등 각종 불법 영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건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부산 벤처타워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대형 유통 채널 진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상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서 울산시는 지역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증액대산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약을 위한 정부 여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7년간 지지부진했던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될 전망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다른 사업과 묶어서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설명했는데요. 김천시는 남부 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 40분, 김천에서 거제까지는 1시간 10분대로 연결이 가능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낙후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